네,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차코페페 채널이 이제 구독자 4,000명을 바로 코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조금 재밌게 표현하자면 구독자의 증가수가 정말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았는가. 제 주변 지인들 말씀에 따르면요, 거의 이 차코페페 영상은 노출이 안 되는 영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봐주시고 또 계속 지지를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차코페페 채널을 통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런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중국의 5번째 직할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혹은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관한 소식을 듣는 방법은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 요만큼 많은 이슈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 특정 이슈들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에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양념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외국적인 시각을 갖다가 가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 관련 이슈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근 2021년도 9월, 10월 이 정도에는요, 중국의 헝다 관련 이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력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 사회에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이슈들이 중국 안에서도 이슈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큰 이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중국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이슈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터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헝다 이슈도 그렇고 전력난 이슈도 그렇고 저희 차코페페 채널을 통해서 저도 좀 현장의 상황, 그 다음에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헝다 이슈를 조금 얘기를 해서 찍으려다 보니까 바로 전력난으로 이미 가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차코페페 채널은요, 그렇게 전문적인 유튜버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벌써 이슈가 변해버리더라고요. 마치 유행 상품이 유행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관심 없듯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코페페 채널의 조금 입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많은 중국 관련된 중국 현재의 이슈가 있다면 거기서 한국이나 서방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내용 중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의미가 있겠다 싶은 내용들을 제가 좀 다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5번째 직할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아주 시기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코페페 편집하고 올라가는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속도를 감안해도 이 정도 주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중국의 직할시에 대해서 쳐다봐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4개의 직할시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수도인 베이징, 그 다음에 경제중심지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텐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천진, 텐진이라는 데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천성 바로 동쪽에 있는 종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4개가 현재의 중국의 직할시예요. 이 직할시라는 것은요, 중국에서는 부성급 행정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 아시죠? 성. 우리나라의 이제 도라고도 하는데 실제 크기는 한 나라만 해요, 이 성이라는 게. 네, 그럼 이 성급 행정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성급이니까 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자치주, 무슨 자치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치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직할시입니다. 이 직할시가 현재 4개가 있잖아요.
이 직할시라는 것은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직이라는 말은 다이렉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도 옛날에 직할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할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왼쪽에 수레 차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수레바퀴를 만들면은 이렇게 마차 바퀴가 있으면은요, 가운데 이 축을 연결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바퀴살이 막 나가요. 바퀴살이 있다면 끝에 이제 바퀴 테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축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돌면서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직할시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체 이 중국에 직할시가 4개인 거는 좋은데 이게 5개가 되든 6개가 되든 그게 다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일단 중국 사회에서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살펴봄으로써 보다 균형이 잡힌 중국관을 한번 가져보자. 자, 현재 중국 사회는요, 도시와 도시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할시의 후보에 올라가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고 그들 간의 경쟁 관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현 시점에 중국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다음번 직할시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중앙정부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14차 5개년 경제계획을 발표를 할 때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중국이 지금 이 모든 방향성들이요, 내수 시장을 갖다가 키워서 최종 소비 대국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B2C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 절대 전국을 일괄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고요. 아마도 리저널, 지역별로 어떤 차별화된 판매망과 제품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 전략을 수립을 할 때에 이러한 직할시에 대한 내용이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중국에서 직할시와 관련을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거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대체 이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 말고 5번째 직할시가 어느 도시가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2가지 입장이라는 거는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봤더니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입장이 2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종커위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에 4개의 도시를 바로 직할시로 추가하자. 그러니까 지금 4개에다가 추가 4개를 추가를 해서 8개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그렇게 4개를 추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1개 또는 2개를 직할시로 추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전문가들이 이 도시가 직할시가 되는 게 중국 전체의 국익에 제일 낫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급되는 도시들을 제가 쭉 추려봤더니 대략 한 10개 정도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 도시와 10개 도시, 이렇게 2가지로 내용이 크게 나눠진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10개의 도시 안에는 이 4개의 도시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4개의 도시는 정말로 직할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종커위엔, 중국 과학원이 얘기를 했던, 이 4개의 도시를 바로 직할시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했던 4개의 도시가 어디냐, 다리엔, 션전, 칭다오, 카시라는 4개의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리엔은 대련이고, 션전은 우리가 말하는 심천, 그 다음에 칭다오는 이제 청도고요. 근데 카시, 여기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도시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완전히 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는 대로 이제 지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밖에 중국의 다른 사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10개의 도시는 어디 있느냐? 방금 얘기했던 4개 도시 제외하고요. 추가적으로 6개 도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얘기가 되는 게 우한, 그 다음에 하얼빈이라는 도시 있죠. 우리한테 좀 익숙한 하얼빈. 그 다음에 시아먼이라고 타이완 바로 앞에 후잔성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징이라는 도시. 그리고 청두, 사천성의 이 성도죠. 마지막으로 운남성의 쿤밍. 이렇게 6개의 도시가 전국적으로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 이 직할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희 차코페페 영상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번째 직할시는요, 제가 약간 내용이 조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조금 반복해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지금 이 도시를 딱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면요, 이거 당연히 션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션전은요, 지금 4개의 직할시 중에서 텐진하고 총칭 있잖아요. 얘네보다도 경제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션전은 이미 홍콩을 뛰어넘은 상태고요. 전체적인 실력 수치로 봤을 때 션전이 다음번에 직할시가 되고도 남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직할시라는 게 이 경제적으로 발달했다고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다시 한번 나아가서 도대체 중국 사람들, 중국 정부에서 직할시로 만드는 기준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지 다음번 5번째가 됐든 6번째가 됐든 직할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중국에서 직할시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정해진 4개의 직할시를 가지고서 어떤 유래와 어떤 형성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지 중국에서 직할시가 되는구나,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차코페페도 요새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안 했던 말인데 저도 간만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